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4월 25일) 목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광주 하남 산단의 대우전자가 대우그룹에 인수된 지 1년 만에 생산직의 30%를 줄이는 정리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상용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의 공약인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 건립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광주시가 공약을 백지화했다가 다시 추진에 나섰는데 이번엔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하남공단에 있는 대우전자가 100명이 넘는 직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정리해고는 살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우전자 곳곳에 인원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머리띠를 두른 직원들이 회사의 정리해고 방침에 맞서 회사 앞에서 출근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우전자사 측은 지난주 생산직 직원에 대해 공고사직과 정리해고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노조에 보냈습니다. 입사와 나이, 근무평가 등을 고려해 생산라인 420여 명의 직원 가운데 30%가량인 120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대우전자 노조는 회사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을 잘못해 발생한 적자 책임을 생산직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기업 윤리에도 맞지 않고 직원을 해고시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살고자 하는 김영도 대우전자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사람을 잘라서 거기서 이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다는 그 논리는 노동조합 떠나서 모든 조합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노조는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가 돈이 없다 보니 오는 6월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대우전자 측은 현재 가전제품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다 물건을 납품한 외국 백화점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국내외로 악재가 발생해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며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우전자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건 매출 감소와 적자 누적이 원인입니다. 업계에선 지난해 대우위니아가 대우전자를 인수한 이후 예견된 일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부품 소재 전문 기업인 대우그룹이 대우전자를 인수합병한 것은 지난해 2월입니다. 위니아 만도를 인수한 지 3년여 만에 국내 가전 3위 기업까지 품에 안은 것입니다.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 키우기가 마법처럼 성공을 거둘지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승자의 저주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대우전자의 실적은 매출 8,666억 원, 영업손실 691억 원으로 합병 전인 재작년보다 매출은 14% 줄고 손실은 70% 증가했습니다. 신규 투자나 연구 개발이 부진한 상황에서 신제품 출시가 어려워지고 매출과 수익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경영 악화를 극복하겠다며 회사 측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희망퇴직으로 포장된 인적 구조 조정입니다. 여기에다 협력업체들의 고충과 운영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품 납품 대금 결제가 대부분 어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대우전자가 어렵다는 소문에 어음 할인도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리하게 추진된 기업 인수 합병의 불똥이 회사를 지켰던 노동자와 힘없는 협력업체로 튀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상용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업체의 임금 수준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고 격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 상용 근로자의 평균 월 임금은 297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8만 원가량 낮았습니다. 또 최근 10년 사이 광주 전남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3%로 전국 평균 3.9%보다 낮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사 상생도시를 꿈꾸는 광주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하남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입니다. 영세 사업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이용석 광주시장의 공약이었는데요. 한 차례 백지화돼 논란이 됐는데 이번엔 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돼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유해물질과 중금속에 찌든 위험한 작업복을 가족의 건강까지 위협하며 집에서 빨아야 하는 공단 영세사업체 노동자들. 이들을 위한 작업복 세탁소를 전국 최초로 만들겠다는 광주시의 계획은 창원과 울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시도할 정도로 호응을 얻은 노사상생 도시다운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의회가 추경예산 심의에서 용역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광주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에 있는 다른 산단들로 확대할 경우 재정 부담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용역 추진부터 가로막는 결정을 했습니다. 소요 예산인데 예산의 김익주 효율성 광주시의회 그리고 행정자치위원장입니다. 실질적인 노동자들한테 돌아갈 실이 거기에 그 관점을 뒀던 거죠. 광주시는 예결위에서 용역 예산이 되살아날지를 일단 지켜보고 자체 조사를 해서라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남 산단에 있는 하이서 50명 광주시 이하의 사업장, 노동협력관입니다. 그분들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게 좀 실시를 하려고. 그러나 이미 한 차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계획을 백지화시키려 한 적이 있는 광주시의 의지 역시 두고 볼 일입니다. 시에서는 문길주 광주 근로자관광센터 관계자입니다. 이제는 이용석 시장님이 세탁소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입장과 결단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광주를 벤치마킹한 지 2달 만인 다가오는 노동절에 김해에 제1호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만드는 업무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영세한 노동자를 위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노동계, 경제인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노동 친화 정책을 약속하고도 1년여를 끌며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가 광주 전남에서 모두 2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전체 피해자 6,315명 가운데 광주 전남은 295명으로 4.6%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는 87명, 생존자는 208명입니다. 특조위는 내일 오후 2시에 광주시청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갖고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광주시 등록 차량과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타 시도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체납 차량 106대를 적발하고 1억 1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111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 국제 뿌리산업 전시회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145개 뿌리 기업이 참가해 30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6대 뿌리 산업의 기술과 부품 소재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회에는 러시아와 미국 등 14개 나라에서 42명의 바이어가 참가했고 광주시는 수출 상담의 부스를 운영하며 참가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내일 새벽까지 5mm가량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2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아침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이른바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쟁점이었던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는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오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이 정개특위에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완료한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자유한국당 여전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핵심과 그 논란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만나봅니다. 광주 지역 산업단지 근로자 10명 중 절반은 중금속이나 분진 또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복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쓴 그런 세탁기로 빨아입는다는 그런 설문 결과가 나온 적이 있고요. 또 이용섭 현 시장도 그 후보 시절에 지금 이런 작업복을 그 단체로 빨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겠다라고 공약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주시의 작업복 공동세탁소 건립 공약이었는데요. 최근 이 공약이 추진되는 듯 했습니다만 광주시의 의회의 용역 예산 전액 삭감으로 또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산책하던 한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숨지고 또 부산에서는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가 대형 개에게 물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이런 개 물림 사고에 개 주인의 안전 의무가 강화는 됐지만 똑같은 일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에 있어서 개 주인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돌발 상황에서 대처법 등을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려견 심리 전문가 연암대학교 이웅종 교수와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피곤해. 오늘 술 약속했어요? 이거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꼭 챙겨가세요. 농부가 짠 엉겅 퀴즈? 술 마시기 전에 미리미리 아셨죠? 역시 당신뿐이야. 음주 전후에 장수식품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과립과 차도 있어요. 검색창에 장수식품.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같은 웅천, 다른 세상. 웅천의 절대적 위에서 만나는 최고급 테라스 하우스, 골드클래스 테라스 힐. 이제 웅천을 내려다보며 사십시오. 행복 위에 지은 집, 여수웅천 골드클래스 테라스 힐. 4월 오픈 061-802-1600 골드디움. 동선동에 광주 0.1%만을 위한 MVG 저택이 옵니다. 호텔식 인테리어와 프리미엄 조식 서비스를 갖춘 럭셔리 라이프의 완성. 프레스티지 펜트하우스 동선동 남양휴튼 MVG 062-385-8988 남양건설 MVG그룹.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체.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체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체로부터. 5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먹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비 소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호남 지방에 내리는 비의 양은 5mm로 예상되고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길 반복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나주 20도, 목포 순천 19도, 여수 17도로 예상되고요.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북문대로의 교통량이 많은 상황인데요. 동운 고가도로 지나 우남 사거리 방향 신호 2번 이상 필요한 상태고요. 더 나아가 장애인 복지관에서 예술고 사거리 방향 차간거리 좁아진 상태로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이순환도로 상황을 알아보면 서광주역에서 서창교차로 쪽으로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월드컵 4강로 서광주 우체국에서 쌍촌 사거리 방향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곳곳으로 밀려서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마음의 여유 가지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필 사랑방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혜정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최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합의를 했는데요.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공직자 부패와 범죄를 감시하고 엄단하는 길이 좀 소홀해졌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과연 이 공수처 가능하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이 어떤 법이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인지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공수처법 관련하고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이 의회가 국회가 굉장히 좀 시끄럽고 뜨겁습니다. 이 물리적인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국회 상황들 우리 변호사님도 또 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착잡한 심정이고 국회가 이렇게 좀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항상 대화와 타협으로 이렇게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봤으면 하는 심정일 텐데요. 네. 그만큼 이 패스트트랙 이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관련된 이 부분 이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각 당의 치열한 그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공수처법이 갖고 있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지금 이런 갈등으로 표출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그리고요 또 어제 난데없이 또 성추행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이미자 의원과 또 이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논란 중 뭐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이게 성추행이라고 자유한국당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성추행으로 몰아가는 이런 과정들 보면서 국민들이 좀 당황해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률가시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영상으로 보면은 그 보호를 감싼 행위가 그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과연 굳이 그렇게 신체 접촉을 할 필요 있었느냐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그때 무슨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좀 면밀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네. 그것이 성추행이 되는지 여부는 이제 판례에 비춰볼 때는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성적 수침을 느꼈다라고 해서 무조건 성추행이 되는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일반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판단을 좀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 네. 또 그 부위 자체가 이제 볼 부위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성추행 문제는 또 법률적으로 따져볼 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공수처 관련한 이야기가 이 성추행이나 이런 이야기 쪽으로 흘러가고 또 그쪽에 중심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건 또 굉장히 좀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는 공수처 법안 자체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고위 공직자 비리 범죄수사처 여기에 대한 법안이 오르냐 그러냐 이런 부분 이쪽에 중점이 돼야 되는데 성추행 부분이 중점이 돼버리면 이것은 사안의 본질과 좀 많이 다른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과 이 공수처법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리게 된 공수처법을 한번 좀 꼼꼼히 좀 살펴볼 생각인데요. 이번에 올리게 된 공수처법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예, 검찰에서 우리나라의 검찰이 워낙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자기 자신의 그 조직에서 벌어지는 범죄, 검찰 내부에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는 김학의 사건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검찰이 대통령의 이제 인사권 하에 있다 보니까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죽은 권력에 대한 수사를만 한다. 이런 이제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죠. 네. 검찰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하면은 이게 필요가 없는 건데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왔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필요성은 적어도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네. 당장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현재 그러면은 지금 공수처법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아직까지 이 공수처법이 확정된 건 없고, 네. 큰 틀에서만 합의가 된 건데요. 네. 우선 이제 고위 공직자들을 다 포괄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판사, 검사, 그다음에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고위 공직자, 고위 경찰에 네. 대해서만 기소권이 주어지고.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권만 있는 것으로 지금 절충이 됐죠. 네. 그래서 여야 합의로 구성되는 공수처장에 의한 그 조직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때로부터 통상적으로는 3년 정도 임기가 보장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독립적으로 검찰 관계없이 이 수사 대상인 네. 그 기관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지금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인지 수사보다는 고소 고발에 의한 수사를 중심으로 한다 이런 법안들이 많이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수사권과 이 기소권 두 개 중에서 지금 수사권은 뭐 다 대상을 포괄해서 수사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가 지금 큰 문제는 없는데 기소권에 있어서 이 판사와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고위 경찰들만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뭐 정치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졌는데 그렇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원래 고위공직자 수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국회의원도 포함되는 게 맞는데요. 네. 이제 이게 이 법안을 다루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 부분은 뺀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의 적절성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렇더라도 만약 기소를 하지 않거나 하면은 다시 공수처 쪽에서 이 법원에 제청을 하고 요구를 해서 기소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수사 대상과 범위에서는 이제 가장 좋은 게 처음부터 출발할 때 네. 고위공직자들을 다 포함하는 게 좋긴 한데 이제 각 당의 이관계가 워낙 첨예하고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다 보니까 네. 바른미래당에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당이라도 최대한 합의하기 위해서는 좀 절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그렇게 출발을 하되 장기적으로는 좀 넓혀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그런 말을 했지만 배를 띄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어떤 보완들은 추후에 계속적으로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변호사님. 네네. 자유한국당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 공수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공수처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네. 근본적으로는 이제 공수처가 자신들을 향한 어떤 수사가 주된 것이 될 거라는, 그러니까 생각 때문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기서 말하는 자신들을 향한 것이 수사라는 게, 네. 이 자유한국당에는 검찰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검찰의 고위 간부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 공수처 법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자신의 권한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검찰의 고위 간부들이 사실 이 자한당 쪽 의원들에게 많이 그런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은 이 자유한국당의 이 검찰의
고위 그 검찰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검찰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4월 20일 지금 오늘인데 오늘까지 처리한 지정을 완료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갈등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이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본인이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표출했고 또 그것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통과? 국회법상으로는 이제 사보임이라는 게 그 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네.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하는 것으로 허가하면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인 문제는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좀 본인의 의사가 명백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보임하는 것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논란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쪽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할 것이고요. 네,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물리적인 그런 충돌들은 예상이 되고 있고 좀 여러 가지 정리를 좀 쭉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공수처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날 거라고 예상은 하십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제 청와대를 비롯한 네. 살아있는 권력 하고 그다음에 검찰 자기 식구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거의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기소 처분이 돼버린 경우가 대부분 많다 보니까 네.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 서민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수사하고 하면서 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볼 때 이게 과연 법을 제대로 지키고 싶겠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법치주의가 확립되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는 엄단을 해야 되고 네. 이 공수처가 제대로 활동을 이제 시작한다면은 그러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의 기능이 좀 서로 간의 경쟁 관계가 되면서 네. 검찰의 기능도 제대로 좀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찰도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한 수사를 검찰 스스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지역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복을 제대로 세탁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작업복 공동 세탁국소 건립을 끊임없이 요청해 왔고요. 또 이용섭 시장도 후보자 시절에 이런 세탁소를 건립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약으로. 하지만 광주시의회의 관련 용역 예산이 전액 최근에 삭감이 되면서 이 공동 세탁소 건립이 지금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요. 꽤 오랫동안 이 문제를 좀 지적했던 분이시죠. 세탁소 건립을 또 주장해왔던 분이시고 하고요.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 연결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하남산단에 만들려던 작업복 세탁소 계획 지금 현재로서는 시의회에서 이 관련 용역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서 지금 무산된 상황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네, 지금 일단은 세탁소가 아마 건립 추진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이용섭 시장님이 지난 딱 1년 됐습니다. 저희 근로자 건강센터는 하남삼단을 방문하셔가지고 노동자들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 작업복 세탁소를 건립했고 이용수 시장이 시장 그 선거 기간 중에 흔쾌히 뭐 하남산단뿐만 아니라 강주에 7개 산단이 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작업복 세탁소를 최선을 다해서 설치해 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네. 그저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예산안에 대한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용역 예산이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강주의 하남산단이나 이런 산단에 노동자들 작업복 세탁소는 무산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공약이기도 하고 추진의 필요성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시의회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산단에 대표적인 강주의 대형 산단이 하남산단이 제일 큰데 약 2만
5,0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네. 7개 산단을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러한 것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제 이게 행정자치회에서 왜 이런 식으로 고민을 했고 이런 식으로 부결을 시켰는지 좀 속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광주시에서 이 주무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든가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세탁소가 무산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이 세탁소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주무부서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신데요. 하나씩 짚어보죠. 일단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경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좋은 일이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광주가 뭐 인권과 뭐 예를 들어 노사 상생을 이야기하고 강주형 일자리를 이야기하고 뭐 어떤 노동 존중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른 지자체가 그런 선례가 없다고 그래서 안 만든다는 것이 오히려 더 소극적으로 그렇죠. 행정을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시범적으로 하남산단에 그런 부분들을 설치해보고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앞으로 이런 것도 수요가 늘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사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의원님들이나 그 주무부서에서 너무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작업복 세탁소가 아마 무산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고 네. 너무나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남 산단만으로는 하나의 그 산단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결국은 용역 보고서나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충분히 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단계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고 하남 산단을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 아예 일고 한 번에 하지 않으면은 시작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도 이해는 잘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또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우선은 좀 한번 그런 용역이나 이런 데 조사를 해보는 과정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세탁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지 저희들이 7개 산단을 다 설치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것도 이용섭 시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정확한 조사나 의원님들이나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느낌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용섭 시장은 공약에서 집어넣을 정도로 강력한 의지가 있어 보였다고 보여지는데 관련 부서에서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현장에서 관련 부서 그 구성원들이나 직원들을 만나면서 느낌 광주시가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강력한 의지가 좀 없어 보이나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하남산단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기대했습니다. 저희한테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뉴스에나 이런 언론에 나가고 나서 세탁소가 무산된다는 좀 저한테 오히려 항의 전화가 좀 오기도 했었는데 네. 이게 좀 어떻게 정말 저도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시랑 아니면 의원님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저도 좀 답답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하남산단에 있는 노동자들은 대단한 좀 실망감이라 할까 좀 포기 정도 이러면서 뭐 노사상생을 이야기하고 뭐 노동자들 존중을 한다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좀 또 실망하고 또 다음 주 되면 5월 1일 또 세계 노동절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서도 뭐 강주의 이런 노사상생이니 강주형 일자리니 이런 조그만 것도 신경을 못 써주면서 좀 실망이 좀 많이 크고 저 또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주시나 강주시의회에 좀 실망스럽습니다. 노동자들을 생각하고 함께 상생한다는 그런 어떤 수사적인 표현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세탁소를 건립해주는 행동으로 옮기는 노사 상생을 보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노동자들이 뭐를 어려워하고 노동자들이 뭐를 요구를 하는지 아마 강주시 주무부서나 시의원님들이 한 번만이라도 이런 과정을 만났으면 네. 이렇게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이 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현장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전혀 청취하지 않아서 그냥 책상 위에서 망치 두드리고 시의회에서 통과시켜버리고 부결시켜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현장의 고민 없이 실무부서도 마찬가지고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결정했다는 이야기신데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노동협력관입니다. 노동협력관에 이제 우리 새로운 하이석 국장님도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실은 이거 관련해서 노동협력관 국장님이나 뭐 주무관은 저랑 뭐 만나기도 했지만
국장님이나 이런 부분이 한 번도 전화 통화나 이런 거를 하지를 안 했습니다. 그냥 네. 다만 주무관님 정도는 저랑 공유하고 이런 의견을 나눴는데 네. 결과적으로 제가 오히려 예산 삭감이 되고 나서 오히려 전화하려고 물어봤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후에 반응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 작업복 세탁소가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하남산단의 대부분 자동차 업종, 전자업종, 그다음에 용접을 하고 중금속을 많이 만집니다. 네. 노동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작업복을 입고 하는데 대부분 금요일날 작업복을 집에 가서 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작업복을 빨다 보니까 가족들 옷과 이런 부분들이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섞여서 빠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뭐 대기업이나 기아자동차나 금호타이어나 뭐 캐리어나 이런 데는 대기업에서는 자체 노동자들 복지 차원에서 작업복을 빨아주지만 네. 50인 미만 노동자들 하남산단의 대부분 노동자들은 작업복을 집에서 빨고 있습니다. 네. 노동자들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혹시 시의회에서나 시청에서 강주광역시청에서 이 부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한 번만이라도 우리 하남산단 노동자들 어떻게 작업복을 입고 다니고 어떻게 빨고 있는지 네. 한 번만이라도 조사나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무부서의 국장이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굉장히 중요한 게 대기업이나 여러 기업들은 그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지만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 노동자들, 더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복지 차원에서도 이 세탁소는 꼭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꼭 하남산단뿐만 아니라 우리 강주에 있는 산단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노동자들 세탁소는 꼭 필요하고 필요한 상황입니다. 꼭 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시의 주무부서 그리고 광주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 기관. 우리 지역 공동훈련 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첨단의 중심 특권을 누리는 오피스텔. 첨단 트레비엔 H시티. 지하철 2호선 예정의 미래가치와 첨단 3지구 개발 호재를 품은 복층형 랜드마크 오피스텔. 첨단 트레비엔 H시티. 4월 오픈. 383-3535. 한국자산신탁 SM 삼원기업.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nes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 시작합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또 우리 개는 순해요. 이 거리의 반려견 주인들이 자주 하는 그런 말인데요.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1,000만 명 시대라고 합니다. 주인에게는 사랑스러운 가족의 이런 반려견들이 일부겠지만 거리의 시민들 또 개가 사람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굉장히 큰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덩치가 큰 그런 개를 이렇게 끌고 다니고 그 개가 사람들에게 다가설 때마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나온 그런 부모들은 더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사람을 해치는 그런 사고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 의무가 강화되긴 했지만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난해 만든 대책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건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반려견 심리 전문가 연암대학교 이웅종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이용정 교수입니다. 네, 길거리에서 만나는 이 반려견, 또 집 주변에서 만나는 이 반려견이나 이 개 때문에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들, 기억나시거나 큰 사고들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요즘 이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이제 사고들이 많이들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집에서 관리 소홀이라든지 어렸을 때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 길들여지지 않은 개들이 풀어졌을 때 이제 사건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보통 이제 개들이 앞으로 뛰쳐나가거나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개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또 다른 시선에서도 사냥감으로 보이기도 하고 자기 공격성에 대한 소리를 지르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굉장히 또 다른 나를 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공격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다가 큰 개나 이런 또 맹견이나 이런 개를 만난 부모들은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고 당황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개들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큰 개들을 이제 만나거나 작은 개를 만났을 때도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면서 아이들은 굉장히 개들이 사랑스럽고 이쁜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보통 아이들은 동작이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액션도 굉장히 크고 소리를 지르거나 막 다가갈 때 뛰어가거나 하게 되면 네. 개들도 이제 순한 개들의 모든 것이 그냥 이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개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와 만나는 시점에서 보호자분이나 또 아이가 같이 이동했을 때는 이렇게 뛰거나 먼저 성큼성큼 다가가서 개를 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개들이 흥분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보호자와 일반 반려인분들이 차분하게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만져도 되는지에 대한 이런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네. 무조건 뛰쳐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종종 사고가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또 종종 이렇게 터지면서 여러 가지 관련 이 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됐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올해 이제 동물보호법 강화가 시행되고 있고요. 맹견 분류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맹견 분류로 시행된 반려견들은 입마개 착용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견 수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고요. 네. 그 과태료법도 이제 많은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네. 맹견 사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여기 산책할 때 입마개 착용을 안 한다든지 또는 개물림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신체 장애를 입히게 되면 2년 이하 징역도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또 물게 돼 있고요. 네.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개물림 사고라는 것은 맹견뿐만 아니라 반려견 모든 견종이 해당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개물림 사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입에 입마개를 하는 걸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만나는 개들 중에서 이 입마개를 하고 있는 개를 본 적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법이 잘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입마개 착용 의무화가 이제 맹견에게 시행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형견 이상 길러지면 이제 반려견에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대형견 이상의 반려견 맹견이라 아니다 하더라도 입마개 착용 의무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모든 견종이 입마개를 착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반려인 분이 정확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개의 행동 습성에 대해서. 네. 공격성이 있거나 개들 컨트롤 능력이 되지 않으면 꼭 맹견이 아니다 하더라도 입마개를 착용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네. 맹견이 분류가 된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무리 가까운 곳에 산책을 하더라도 반드시 입마개 착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개 주인분들이 다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개 주인들은 개와 같이 오랫동안 생활하기 때문에 본인의 말을 잘 듣기
있고 또 그래서 이 개는 길들여져 있고 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만나는 타인에 있어서는 개가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를 직접 키우는 개 주인들과 그 또 개를 직접 처음 만나게 되는 어떤 그 사람들과의 어떤 인식이나 생각들이 많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다르죠. 보통 이제 우리 강아지들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실질적 보호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잘한다고 여겨지잖아요. 네. 말을 잘 듣게 되고 컨트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들의 시각에서는 항상 돌발 사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엘리베이터 사건이라든지 네. 보통 개 물림 사고 일어났을 때 우리 개는 괜찮은데 왜 갑자기 우리 애가 이럴까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것은 개의 시각이거든요. 개의 시각에서 어떤 동작이 됐던 위협이 느껴지면 우리 반려견에게는 기본적으로 공격성이라는 본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대처와 방법, 유령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과 교육을 의무화를 시켜주셔가지고 컨트롤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차 하는 순간 우리 개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돌발 상황이 항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을 때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개들 이렇게 뭐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들도 늘어나고 또 이런 그 사고의 개연성도 확대되고 있는데 좀 예방법 서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과 꼭 우리 갖춰야 될 에티켓 또 개를 뭐 기르는 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보통 반려견들을 기르시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패티켓 문화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라는 건, 내가 반려견을 입양을 하게 되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과정 속에는 패티켓 문화를 지켜야 되고요. 교육을 의무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더라도 밖에 산책이나 외출을 나갈 때는 목줄과 리드줄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낯선 사람이 다가왔을 때는 그 개들이 경계를 하거나 짖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리 사전에 짖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그런 문화를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네. 맹견 품종이 아니다 하더라도 공격성이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으르렁거리거나 사람을 주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보호자님은 바로 그 개를 짧게 리드줄 통제를 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맹견이 아니더라도 우리 개가 공격성이 보인다 했을 때는 입마개 착용이라든지 네. 무엇보다 반려인이라면 팬 문화는 남들이 지키기 이전에 나부터 하나씩 지켜야 된다는 것을 꼭 생각을 갖고 반려견들을 입양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결국은 개 주인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암대학교 이웅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전남 남북권 소식 강진신문 김철 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 F1 경주장, 이 각종 스포츠 대회나 또 영화 드라마 촬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정작 이 F1 경주장이 있는 영암군에는 별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이 이제 영암에 위치한 이제 목포 인접하다 보니까 네. 영암 목포 쪽으로 많이 좀 그쪽으로 관광객들 많이 끌리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유일의 1등급 서킷인 영암 국제 자동차 경주장이 각종 스포츠 대회로 비롯해서 영화와 드라마 촬영제 지금 인기를 상당히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가 다각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연중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암군이 이런 인기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대회는 총 48전이 치러진 가운데 네. 영암 F1 경기장을 36전을 유치해서 3월에서 11월 동안 매일 주말마다 모터스포츠 대회와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중에는 뭐 자동차 기술 개발 및 뭐 테스트, 기업 및 동호회 행사 등 해가지고
285일이 활용되는 등 혹서기, 혹한기 등을 제외한 경우 가동률이 96%에 달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96%. 이 F1 경기가 상당히 많이 전남도의 이 그 적자를 누적하면서 문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F1 경기장은 나름 활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뭐 활용 방식에 따라서 또 긍정적으로 많이 이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저기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이 방송과 영화 분야에서 굉장히 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F1 경기장이라면서요? 예.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이 활용 방안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네. 서로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한 공중파 방송에서 뭐 같이 살려는 극중 주인공이 영암 F1 경기장에서 뭐 레이싱카를 타고 경주장을 주행하는 장면이 소개가 됐고요. 네. 그리고 뭐 유명 자동차 회사가 고성능 차량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그리고 뭐 국내 힙합 가수 뭐 CK라는 가수가 있는데 거기에 엘로우즈 갱의 그 뮤직비디오 배경으로도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영화 제작사와 TV, 드라마 작가들이 좀 역동적이고 긴장감이 가득한 경주장 이미지를 작품 소재로 선호하고 있어서 지난해 주말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폭주를 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전남형 모터스포츠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는 전남 그랜드 투어링을 비롯해서 세계 국제대회와 30여 개 국내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전남도 같은 경우는 영암 F1 경기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축제와 행사장을 찾아가는 출장 카트 운영, 그 사업을 기획하고 또 이를 공유하기 위해서 지난 16일 시군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간담회에서 전남도는 그 출장 카트 운영 계획, 그리고 영암 F1 경주장 남도 한 바퀴 프로그램, 청소년 수련원 설치, 뭐 제2트랙 운영 계획 등을 소개를 했고요. 전남도는 또 F1 경기장을 청소년 특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경주장 이 주변에 뭐 청소년 수련원, 어린이 안전체험장, 수련회 숲 등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라남도는 발빠르게 지금 F1 경주장을 어떻게 활용할까지 다양한 좀 전략들을 내놓고 있는데 정작 영암 지금 이 F1 경기장이 들어있는 이 영암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영암군에서 이제 관광 영암을 외치면서 이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F1 경기장이 소재한 3호 읍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영향을 좀 주지 못하고 대부분 손님들이 목포 쪽으로 뺏기고 있다 그래서 업주들이 좀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에 운영하는 뭐 업주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 많은 여건을 갖추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영암군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관계자들도 하는 얘기는 영암 국제 자동차 경주장을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시군이 한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간담회에서 영암 국제 자동차 경주장을 살리는 좀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흥이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회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지난 13일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서 또 창립 총회를 열었네요. 예. 장흥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회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3일에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후손 20여 명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이용권 전 의원이 상임 대표로 선출됐고요. 공동 대표로는 뭐 정정숙 씨, 그리고 임영애 씨, 그리고 감사에는 뭐 이낙영 씨 등이 각각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권 상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날 창립 선언문에서 일제히 맞서 싸우신 선영들을 추모하고 선양하고 의향으로 평가받고 있는 장흥의 항일 역사를 재조명하는 장흥의 긍지를 높여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장흥은 동학농민혁명 이래 전 국민 참여 속에 일어난 항일 투쟁의 면모가 다름없어 영예로운 의향의 장흥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3.1 만세운동과 또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에 또 이런 지역에서 항일 독립운동의 뜻을 직접 세우는 그런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있다는 건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신문 김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직 4월 한 달간 최저 5,1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를 누릴 절호의 기회.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짓는 도심 속의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안 썬밸리 에코타운. 수안의 인프라를 다 누리고 교육도 자연도 준비된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안 썬밸리 에코타운. 4월 오픈. 1577-4941. 주식회사 유인 상동.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김성환 감독님, 요즘 건설 현장 떨어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던데요? 높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사다리를 잘 설치하고 안전대를 제대로 걸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모동 보호구 착용도 잊지 말고요. 네, 안전이 최우선이죠. 불량 발판, 불량 난간 아웃! 불량 사다리 아웃! 작업 발판, 안전 난간 세이프! 안전은 권리입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가 함께합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은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의견을 보내주실 분들은 광주 MBC 홈페이지 황동현의 시선 집중에 들어오셔서 참여하기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4월 25일 목요일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아이 키우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나? 육아휴직 잘 갔다 와. 유치원 끝날 시간이잖아. 걱정 말고 가. 잠깐만요. 아이들 지나가게 제가 비켜드릴게요. 당신의 배려가 아이를 키우는 힘이 됩니다. 내 아이란 마음으로 함께하면 어떨까요? 공익광고협의회.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 고장 광주. 우리가 자란 만큼 광주도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이 한 장의 카드에 담았습니다. 광주 상생카드. 사용자 혜택은 더 많이. 지역 상권과 경제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광주 상생카드. 맛집에서도 카페에서도 문화생활까지. 이제 광주 어디에서든 광주 상생카드로 광주 사랑을 표현하세요. 당신의 따뜻한 소비가 함께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광역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바텐더 최주원이라고 합니다. 바텐더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 한 잔을 내어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좀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갔다가 우연찮게 시작한 직업이고요. 올해 딱 29, 10년 차입니다. 항상 웃고 뭔가 정말 이 직업이 좋아서 하는구나. 네, 현재는 세계 랭킹 이제 7위까지는 경험을 해봤는데 이제는 세계 1위를 목표로 열심히 나아가보는 중입니다.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목표를 잡고 직접 실행에 옮길 것.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결국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우주정보를 위하여 건배! 광주 MBC가 청년들의 우주 정복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